북한이 이런 나라였나요? 정말 예상을 했지만요. 물론 자기 북한 주민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뭐 여러 차례 들었지만 이제는요. 해외 언론들을 상대로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예. 해외 언론에 협박 편지도 보냈다면서요?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남아공에 있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아하. 김참영 북한 대사가 네.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우리 나라의 운명이자 미래의 최고 지도자를 비난한 더러운 기사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더러운 기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실어서 해당 국가의 언론사에서는 지면에 실어서 보도가 아하. 된 거죠. 네. 정상적인 국가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는가라고 네. 하니 그쪽에서 언론에서 북한에 있는 대사가 네. 코뿔소의 뿔을 밀수하는 과정에 북한의 외교관이 개입됐다라는 아하. 얘기들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외교 절차를 밟아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갖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는 정말 네. 우리 같은 동족으로서 좀 부끄럽다라는 네. 표현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모습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고 하면 결국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가요. 핵실험했죠. 네. 미사일을 쏘고 네. 7차 노동당 대회를 거치면서 정상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는데 네. 전 세계가 그럼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봐주는가 하면 네.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네.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자체를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막 나가는 행동들을 자꾸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폭 같은 행동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 김 의원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기사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 해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거는 어디서 지금 배운 수법이에요, 이게?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해석입니까? 지금 북한의 지금 체제가 김정은 체제로 된 다음부터는 네. 고위직 군 간부는 고위직이든 뭐 상관없이 권력 최고위층까지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사안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게 충성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 지금 보게 되면 남아국, 공화국 일간지에 대해서 저렇게 막 뭐 더러운 기사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이건 이런 협박을 한다면 네. 사태를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아하. 이미 외교부에서 뭐 외교 공간에 나가 있던 그런 어떤 대사들이 네. 그러한 문제 제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미래인 최고 지도자를 비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네. 사실은 최고 지도자를 비난한 게 아니라 네. 코뿔소 밀수출을 하는데 정부 당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문제와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를 뭔가 모욕한 거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협박성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아하. 것은 김정은에게 뭔가 충성 경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콩고 일간지. 예, 맞습니다. 지금 콩고 일간지에서도 네. 지금 뭐 적도 기니에 네. 북수용소가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를 내니까 네. 북대사관 관계자가 2명인가가 찾아가서 네. 기사에 출처를 대라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고 했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병원이 불법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대사가 아니라 네. 의사들까지 함께 동원해가지고 의사들 4명까지 해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네. 언론사에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요, 김 의원님, 예. 이렇게 자기들한테 불리할 때는 막 난동 피우고 항의하고 하다가 보세요. 북한 체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앙고라 통신사 가서는 또 싹싹 빌었대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네. 저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뿔소 뿔 문제에 있어서도 네. 과연 잘못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상황들을 보도한 게 아닌가. 아하. 그래서 그 왜 방귀낀 놈이 성낸다 네. 하는 그 우리 속담이 그리고 있는 사실 것처럼 그 코뿔소 관련 예. 그 뿔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북한에서 해외 근로자를 파견시켜갖고선 파견된 형태로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그 네. 과정에 또 밤에는 다른 일 시키고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얼마나 해외에서 그렇죠. 많이 봐왔습니까? 네. 그랬던 모든 상황들이 이번에 아주 그 종합적으로 좀 폭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앙골라 통신사도 굉장히 현명한 판단으로 거절했지만 네. 과거에 북한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아프리카 국가들 위주인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아프리카 순방을 쭉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과거에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조차도 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 네. 목소리를 같이 하고 대북 네. 제재도 힘을 합치기로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북한의 김정은은 분명히 네. 인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북한이 최근에 뭐 탈북 그리고 홍콩에서 수학 영재가 뭐 망명 요청했다. 지금 이런 게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또 지난 4월에는
중국, 북한 식당에 종업원들 집단 탈출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러는 와중에 북한의 장성급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망명을 요청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귀를 의심케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엄청난 일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탈북했다라고 하는 계급을 보게 되면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준장의 계급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냥 탈출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하던 업무가 네. 중국에서 어떤 외화벌이 사업을 해가지고 얻은 네. 그 외화를 노동당 39호실, 네. 북한의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김정은의 비자금을 네. 무려 450억 원을 들고 탈북을 했다고 얼마라고요? 450억입니다. 450억이요? 허허. 물론 네. 이게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450억을 뭔가 수표로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고 네. 현금으로도 가져오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우리 조그만 우리 음료수 박스에 5만 네. 원권을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하. 사과 박스로 하면은 네. 한 9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아, 합니다. 또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을 아하,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450억이라고 하면 네. 사과 박스 445상자를 들고 네. 탈북을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아마도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의 정보를 가지고 네. 그 정보를 가지고 함께 탈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돈이나 돈가방 불가능한- 들기는 이게 왜 적발되기가 쉽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떤 그 계좌 정보, 일단 나가서 입력만 하면 그 돈을 자기가 이체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가지 않았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님, 예.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왜냐하면 장성급이면 어느 누구보다도 감시를 많이 받는 그런 인물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준장급 정도에 네. 해당되니까 별 하나 정도에 해당되는 인물이 네. 탈북을 한 것이고 말 그대로 저 정도의 돈이라면은 해외에서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음식점들을 통해 갖고서는 외화벌이를 통해서 갖고 오는 돈인데 네. 1년에 해당되는 외화벌이 전체 금액에 해당될 정도의 엄청난 돈들을 갖고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네. 저거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저런 사실들이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 그리고 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고위층들에게 이런 사실들이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네. 아마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균열이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네, 김남국 변호사님, 예. 자 이런 와중에 최근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탈북 행태가요 변화하는 조짐이에요. 뭐냐면 예전에는 북한의 접경적 주민들이 뭐 꽃집도 포함됐지만 생계를 위해서 탈북했다면 지금의 행태는 앞서 홍콩에 수학 경시대 갔던 영재도 탈출했죠. 엘리트층과 젊은 층이 탈북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런 분석이 나오느냐면요. 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어떤 북한 주민들은 네. 그냥 북한 주민들이 아닙니다. 네. 소위 말해서 성분이 좋은 사람들. 네. 왜냐하면 해외 체류하다 보면 네. 문물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나 이걸 접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나가게 네.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고 있다는 네. 것은 결국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아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흔들릴수록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키워드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